네, 미국에서 CPI 발표도 앞두고 있겠다. 오늘 전체적으로 장 마감 때까지 국내 증시 수급 부재 속에서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시장을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이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마켓 1타 강사 인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광석입니다. 네. 오늘 같은 날 네. 좋은 사람들 리뷰해야죠. 네. 대장주더라고요. 좋죠. 이 종목 네. 좋은 사람들. 확실히 네. 사명을 잘 선택해야 된다. 종목 중에서도. 뭔가 이제 땡땡 헬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잖아요, 사실. 예. 좋은 사람들 마찬가지 좋은 수익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. 애초에 좀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좀 제시해 드렸고요. 1차, 2차 좀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2차 목표 가격이요. 2,900원이었어요. 오늘 장중 최고가가 아마 수익률은 좀 더 나왔을 겁니다. 좀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체크해 달라고 나와서 좀 더 올라갔거든요. 2,855원까지 올라갔어요. 뭐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. 주말에 대북 그 확성기 우리가 철거를 하니까 북한 쪽에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고요.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뭐 또 그간 계속해서 발간돼 있었던 인권 관련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들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더 이상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도 보도됐고요. 거기다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또 이런 뭔가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좀 장중에 갑자기 툭 튀더라고요.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팍 튀다가 좀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뭐 2,855원이고요. 뭐 지금 사실 종목이 대장이에요.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일주일 정도나 2주 정도를 좀 봤을 때 대북주들 트렌드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뭘까? 가장 높은 수익을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뭘까 하게 된다면 사실 좋은 사람들이죠. 뭐 JST나 있겠지만은 좋은 사람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,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2차 목표 가격 뭐 2,900원, 3,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먹을 거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대북주, 뭐 이전에도 이제 아직 대북 쪽에서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여러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. 차라리 그쪽으로 좀 뭔가 환승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.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영원한 대장은 없는 건가요? 대장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죠. 대북주가 약간 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대장이 안 될까? 대장이긴 하지만 차후에 길게 봤을 때 안 될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남북 경협도 이제 방법이 좀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종목은 개성공단 관련주잖아요.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요? 예,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요. 다음 종목인 노바텍까지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. 네, 히토류 관련주로 소개해 네, 주셨는데 맞아요.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증시가 좀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결국은 오늘 또 8% 정도 가까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이 종목의 또 후발주자가 이제 포스코 엠텍이잖아요. 똑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 원자재 쪽 히토류 또는 뭐 리튬 가격 뭐 이쪽으로 좀 이제 같은 이제 결로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요. 편안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정배열에서 깔끔한 차트의 모습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좌측 보시면 음봉 있죠. 여기 매물대 좀 텅 비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목표 주가 가격까지 뭐 무난하게는 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. 이 종목도 계속해서 홀드 의견 드릴 테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.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 대주주 양도세가 네.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대통령 입장이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복하자라고 네.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까지는 좀 좋았거든요. 그 대통령 쪽 실에서도 이제 그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제스처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증시가 좀 떴다가 쭉 밀렸던 게 다시 또 이제 정정. 이게 기사가 문제인 것 네. 같아요. 왜 자꾸 그렇게 헤드라인 뽑는지 네. 정확하게.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. 맞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아침에 입장이 약간 좀 비슷해졌고 이제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의 그 강유전 대변인도 얘기했죠.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. 그거는 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변하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 주가가 줄줄줄줄 떴다가 밀리고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요건 때문에 증시를 계속해서 내리더라도 자꾸 이렇게 그 인연 뽑기처럼 있잖아요. 다 이렇게 뽑아서 이게 좀 다시 또 올리려고 좀 노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CPI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헤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화면은요.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죠. 바로 우러 관련된 휴전, 종전 관련된 얘기인데요.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회담이
그러니까 전쟁의 첫 만남 예정. 그러니까 트럼프랑 푸틴이 사실은 만날 수가 없었던 게 그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22년도 2월 말이었거든요. 이때 당시에 바이든 정권 때였기 때문에요. 바이든도 사실 실질적으로 만나진 못했죠.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드디어 만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3년 넘게 만에 이제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 얘기하고 있죠. 푸틴한테 당신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. 라고 하고요. 오늘 장중에 갑자기 재건주들이 갑자기 툭툭툭 치고 가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. 어떤 뉴스냐면 트럼프가 또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. 본인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2분 안에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다. 종전이 될지 안 나올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아래쪽 보시면요. 젤렌스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약간 또 나는 헌법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 게 조금 거슬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가장 제일 좋은 거는 3자 간에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. 예, 그래서 젤렌스키가 만약에 알래스카에 온다면은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. 그럼 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최소 못해도 임시 휴전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진짜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알래스카의 장소.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. 어찌 보니까 전쟁 이후에 처음 만나는 이제 정상회담이고 여기서 제렌스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. 아래쪽 보시면요. 앵커리지 주변의 하늘길은 모두 폐쇄될 전망이다. 라고 좀 나와 있죠. 그런 부분들.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한 3군데의 장소를 빌렸다고 해요. 건물들을. 예. 그러니까 이제 VVIP다 보니까 한 군데서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A, B, C 구역을 나눠서 이 중에서 갑자기 당일날 통보를 한다는 거죠. 여기서 만나자. 그래서 이미 지금 다 준비가 됐고 뭐 침실 있는 6개짜리 건물 임대 가능성까지도 비밀경호에서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자 회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? 왜냐면은 2개씩 곱하기 3이니까 6개잖아요. 3팀 정도니까 충분히 좀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싶은데 어쨌든 회담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준비를 되게 좀 철저히 좀 하고 있다는 점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만나기는 만날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. 바로 요거를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. 이건 가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. 우크라이나가 과연 전쟁 지속 능력이 있느냐? 25년도 8월 기준으로 리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은 이제 큰 틀로 보게 되면요. 2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수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. 이미 지금 주력 군대가 작년에 가을 때 총공세 때 괴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. 대규모 공세가 제한적이고요. 그리고 지금 주요 리스크가 있죠. 이번에 회담에서 약간 좀 불발 나오면 트럼프가 아마 지원 안 해줄 겁니다. 예, 그리고 나토도 약간 한 발 물러서겠죠. 그러면 이제 탄약이라든지 보급편에서 변목 현상이 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요 전쟁 지속 능력이 조금 제한적이다. 그러니까 공세를 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군인들도 있고 탄약도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벌써 징병 연령도 25세까지 낮춘 상황이잖아요. 예,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?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번 휴전 회담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해서 뭐 종전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정도의 임시 휴전은 가능하다는 점. 그래서 결론을 지도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. 이게 좀 돈바스 서부와 이쪽 지역입니다. 여러분들 군사 TV 아닙니다. 경제 T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여기가 이제 돈바스 지역이고요. 오랜만에 이제 전장지도 원래 20년 대 전장지도 많이 갖고 왔어요. 전문가들이.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없어지니까 뉴스에서 없으니까 빨간색이 러시아가 이미 합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초록색이 지금 완충 지역.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전장이 전장인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고 파란색이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. 지금 이게 보시면요. 약간 낙고리로 되어 있죠. 낙고리 작전.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괴멸하고 항복했던 작전, 독일 나치가 사용했던 낙고리 작전을 현재 러시아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수비밖에 못한 상황인데 여기까지 되면요. 이게 잘리잖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도 돈바스가 완전히 서부 지역까지 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다 쉽게 얘기해서 영토가 점령될 가능성이 높다.
구단 칼럼에서 나온 지도를 발췌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. 그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번 회담을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. 결론은 뭐다? 네, 어쩔 수 없는 반강제적 물리죠. 재건주 한번 보자는 측면에서요. 재건주 잠시 뒤에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퓨전과 관련된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이번 회담에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주셨고요.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재건 관련주를 1타 종목에서 만나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일까요? 제가 재건주들을 쭉 돌아봤는데요.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다 조금 이제 보면 차트가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. 네, 이쁘지가 않고 수급도 조금 좀 이상하고 다들 역별에서 이제 올라온 거에서 조금 매물대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나마 이 종목은 좀 깔끔한 흐름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 매물대도 거의 좀 비어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. 현재 가격이 57,500원이고요. 종목 말씀드릴게요. 대장 종목 갖고 왔습니다.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짜 대장 종목 가져오셨네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SY스틸텍이랑 뭐 전반적으로 대동기업 이런 종목 보면요. 그냥 차트만 봤을 때도 이 종목이 가장 깔끔하게 좀 이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. 북미,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최근에는 9,000번째 펌프카를 생산해서 뭐 기념식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.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이 된 제품들이 많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두 가지 모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. 과거에 트루키의 대지진 당시에 재건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엮였던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사업도 그쪽으로 진출해서 수주도 했었습니다. 예, 재건 당시에. 그래서 500억 규모의 매출을 좀 기록했고요. 그의 바탕으로 해서 왜 대장이 되느냐. 지금 이 회사가 원래는 베트남 쪽에다 공장을 좀 지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휴전 관련된 가능성들이 높아지니까 이 대표이사분이 폴란드 쪽에 공장을 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됐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유럽 쪽을 아예 그냥 이제 쉽게 해서 재건 관련된 부분만 좀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뭔가 비전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. 아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는 전진건설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모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가는 장세는 아닐 것 같아요. 몇 개의 이런 대장 종목들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차, 2차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간단하게 전진건설 로봇 보여드리기 전에 대동기업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차트가 보시면 어떻습니까? 약간 좀 다르네요. 약간 좀 어질어질하죠. 음봉 나오고 그다음에 SY스틸텍 볼게요. 조금 뭐 이 종목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이제 정별 전환되는 분위기거든요.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정별을 이미 전환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 목표 가격은요. 65,0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. 2차 목표 가격은 70,000원 선, 손절 가격은 53,0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8월 15일입니다. 광복절날 이제 알래스카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그 전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여러분 차익 실현하시는 거고요. 그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SY스틸텍이 좀 시장 안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뭐니 해도 재건주 안에서는 대장주다라고 네. 오늘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4시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 들으러 갈까요? 네, 오늘 CPI 발표가 있는데요.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다른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. 8월 21일 날 모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 기업이 있습니다. 미국에서. 그 기업의 실적이 물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다는 점.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하시면 오늘 너튜브 방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. 그 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코멘트 올려드릴 테니까요.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주식 밴드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오늘은 무료 방송이 아니라 네이버 밴드로 만나는 날이라고 합니다.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.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